네, 이번 시간에는 스피디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개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스피디테일 앞면의 좌측 상단부 영역은요, 균형 성장의 영역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위에 키워드라는 것을 잠깐 제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혼의 꿈속에서 마지막 날의 열정으로 라고 어떤 멋있는 문구가 써 있는데요. 2018년 12월 31일 당시에 제가 저에게 주고 싶었던 한 마디의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죠. 어떤 말을 이 키워드에 쓰면 되냐면요. 누군가가 했던 멋있는 말이나 영화 속의 멘트 같은 것을 그대로 컨트롤 CV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번 주를 살 때 나 스스로에게 이 말 한마디 좀 해주고 싶다. 즉, 나를 스스로 도전하고자 하는 그 한 문장을 이곳에다가 자기의 언어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를 살면서 매일매일 스피드테일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계발 영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성장의 영역. 보통 사람이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영역을 보통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지적인 영역, 그리고 육체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사회적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인데요. 어떤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가져가고 관계의 능력을 키우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혹은 영적인 영역에 고른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 균형 성장의 영역에는 그러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습관화 이슈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적 영역으로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은 이제 MS 액세스를 바탕으로 이제 교재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하는 일이 물류 쪽 일이 많다 보니까 물류 혹은 무역 관련 공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매일 50쪽 혹은 20쪽 일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액션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죠. 세트당 30개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턱걸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재는 주당 이번 주는 세트당 8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놓기도 했고요. 신앙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아침에 30분 정도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고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프렌즈라고 되어 있는 건 제 친구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역인데요. 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혹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이런 일들 혹은 만날 약속을 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가 스피디테일을 보통 사색 볼펜을 가지고 관리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검정, 빨강, 초록, 파랑 중에서 초록색의 의미를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적었으면 우측에다가는 어느 요일에 할지를 초록색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미리 쳐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표시된 날짜에 그것을 한 뒤에 당연히 빨강색 펜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포워딩 실무 20쪽을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성장의 영역에는 굳이 이 과업 앞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크박스에 체크가 됐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완결했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상 균형 성장, 즉 습관화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완결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잖아요. 이것은 매일매일 혹은 한 달 내내, 1년 내내 반복해야 되는 이슈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다 했다라고 체크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굳이 체크박스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아래쪽에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이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미리 보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겠는데요. 스피디테일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과업 혹은 학업이 다뤄지는 영역이고 이곳에 사실상 스피디테일의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역을 일과 삶의 균형 영역이라고 쓰냐면요. 저는 사실 스피디테일을 쓸 때 처음에 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계속해서 쓰고요. 제 삶의 영역, 즉 일 외적인 영역이 제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식으로 스피디테일을 저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한 판에다가 일과 삶을 동시 관리하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느 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중년 남성 두 분의 한탄 섞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이에요. 요즘에 집에 가면 이놈 새끼들이 아빠가 왔는데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러시면서 내가 니들 잘 되라고 평생을 이렇게 일했는데 결국 애들이랑 추억이 없다면서 굉장히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직원들에게 보통 연말에 회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면 회사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장 많이 하죠. 우리 회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아버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탄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은 해보고 싶어요. 자, 혹시 지금 관리하시는 시간 관리 도구에 집에서 자녀가 혹 어린 자녀라면 자녀가 아빠 장난감이 고쳐졌어요. 건전지 좀 갈아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그 부탁 혹시 시간 관리 도구에 적혀 있나요?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일로서 압박받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를 하고 어떻게든 관리를 해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긴장이 풀어지는 곳, 가정이나 일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의 끈이 굉장히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관리 도구에서부터 그것이 다뤄지지 않는다면 일과 삶의 균형은 이미 그 관리 도구에서부터 깨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도구에 동등하게 적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스피디테일 도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구조를 추구합니다. 즉, 일과 삶이 동일한 레벨에서 관리되는 구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제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계좌를 해약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즉시 적습니다. 즉시 적고 다음날이 돼요. 다음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미리 팀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을 간단히 따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네, 김밥을 간단히 먹은 다음에 은행으로 향합니다. 은행에서 아내가 부탁한 통장 계좌 해지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주고 해지 완료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면 좋겠죠. 당신은 우리 부장님보다 더 소중해. 바로 이겁니다. 일과 삶이 동일한 레벨로 적힌다라는 것은 동일한 레벨로 실행된다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서는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일과 삶의 균형은 여러분의 도구에서부터 도구를 적는 방법에서부터 시작되고 혹은 깨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일과 삶의 균형 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스킬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